이것도 이번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리플이 쏘아 올린 겁나 큰 공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이게 간단한 듯 하면서도 조금 복잡한데 뭐 머릿속에 막 큰 그림이 안 그려지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리플 소송전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였는데 별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으니까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딥한 건 빼고 약간 캐주얼하게 바꿨으니까 요거를 이제 분해해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굳이 뭐 클릭을 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냥 클릭해 보시면 정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헤지 펀드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추정 자산이 91억 달러. 근데 이 91억 달러 중에서 6억 달러를 지원을 해서 이제 이름이 브레벤 하워드 에셋 매니지먼트를 만들었어요. 6억을 직접 지원했고, 이 회사는 직접적인 코인을 보유하거나 트레이딩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돈만 받아서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뭐냐면 엘우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는 정보를 파는 회사예요. 뭐냐면 시장의 분석, 그리고 거래 서비스, 기술 지원이 들어가는데 뭐 시장 분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여기 보면 이제 정보 핵심인 VIP가 나중에 이제 연결고리로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이 회사가 무슨 뭐 코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제 뭐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뭐 거래 서비스를 하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제 원 리버 매니지먼트랑 컨택을 하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갖다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겠죠. 그럼 이게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수익을 쉐어하기 위해서 지분 매입을 요 엘우드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직접 25%의 지분 매입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지분 매입을 해요. 그럼 얘가 돈 벌면 얘도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그냥 하기엔 좀 아까우니까 이 회사도 판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요 지금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더 받아요. 어디냐면 바로 루퍼 LLP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자산 보유의 2.5%를 비트를 보유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었어요. 근데 얘들이 갑자기 뭐 비트를 그렇게 늦게 사서 뭘 믿고 비트를 사겠어요? 바로 이 회사의 이 정보를 가지고 비트를 구매하는데 도움을 받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비트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비트를 사서 이 회사랑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이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25%의 지분을 또 매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이제 돈이 이제 빵빵하게 채워졌죠. 그럼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2020년 11월까지 비트코인을 모든 매수를 완료를 했어요.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총 이제 16,000달러 미만의 모든 이제 필요한 비트의 개수를 채운 거예요. 그리고 21년도 초에 이제 회사가 10억 달러를 보유, 이제 더 많이 증가할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 트레이딩 전략은 추세 추종과 변동성이에요. 추세 추종, 올라갈 때 화끈하게 밀어주고, 변동성으로 이제 또 위아래에 이제 적절한 이제 포지션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차익 거래를 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원 리버 매니지먼트는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비트를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개수 늘리기에 돌입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늦게 시작한 만큼 시드가 더 커야 남들이랑 비슷하게 성장하지, 안 그러면은 이제 너무 후발주제예요, 그죠? 이 회사는 비트랑 이더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많은 돈을 이용해서 개수 늘리기를 하려면 답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녀석이 필요해요. 바로 리플의 변동성에 올인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VIP가 등장을 해요. 바로 그 VIP가 누구냐? 바로 제이 클레이턴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결국 이 사람이 퇴사를 하고 나서 여기 원 리버 매니지먼트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모종의 거래가 있을 거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포브스에서도 회전문 인사라고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죠. 퇴사 직전에 변동성을 위해서 리플의 소송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원 리버 매니지먼트는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되었죠, 그죠? 원 리버 매니지먼트는 믿음직한 지갑 코인베이스를 사용했고, 이제 펀드 운영사는 이제 노던 트러스트 콥, 여기를 이제 매매 파트너로 사용을 하는데, 이 노던 트러스트 콥은
비트 한정해서 매도 리미트가 무한정인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몇 비트, 몇 십만 비트를 가져오든 일단 1%의 수수료만 내면 무조건 팔아주죠. 자, 어찌됐건, 자,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제이 클레이턴이 나가고 난 다음에 공석을 갠슬러 의장이 새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갠슬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자, 리플 소송을 통해서, 소송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찌됐건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핀셋 규제를 통해서 리플만 구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1년에서 2년에 걸쳐서 승소 또는 패소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프레임워크 리셋을 통해서 시장 개편.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2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비터와 이더, 이게 이제 비트와 이더의 상황이고, 여기 이제 반쯤 발을 걸치고 있는 애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애가 바로 누구냐? 테슬라예요. 흔히 여기서 테슬라가 약발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건 그냥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와의 전쟁을 일으켰던 숏 위주의 자산 운용사 측일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블랙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록을 필두로 해서 몇몇 측에서는 테슬라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관련성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성 기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여기 있는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비트와 이더 측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테슬라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뒤에 블랙록이랑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와 이더 측, 그리고 안티 크립토 측. 그럼 이제 비트와 이더의 반대 측인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대표 주자가 리플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리플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사실 리플은 지속적으로 비트와 이더 측을 긁어왔어요. 계속 상처를 내왔어요. 활동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로비 활동과 언론 활동이 있고, 에너지 소비 문제, 그리고 크레딧 카드 대비 이점, 그리고 POW 폐기, 중국과 BTC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뭐 하나씩 조금씩 뜯어봅시다. 여기에 대한 부분 근거는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비 활동으로 인해서 70만 달러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언론 활동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채굴의 에너지 소모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제 카드사와의 직접적인 퍼포먼스 비교. 그리고 BTC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홍보. 거의 중국 측을 갖다 거의 조준 사격을 해왔다는 거죠, 리플은. 근데 이렇게까지 활동이 가능했던 건 리플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했고, 그걸 이용해서 전방위적인 전관 이유, 그리고 포섭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리플 측은. 근데 아플싸, 제이 클레이턴은 이미 원리버 매니지먼트 행위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섭이 힘들게 됐으니까 리플은 우회로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로비 활동의 결실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암호화폐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것을 옐런 의장이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SEC와의 이제 대립각을 어쩔 수 없이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정보를 FIA 정보 공개 청구법으로 대치 중이고, 현재 이제 SEC와의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SEC랑 한번 전쟁을 했으니까 이제 끝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내용 증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SEC와의 이제 길을 뚫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다른 곳을 뚫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뚫린 건지 뚫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3개의 기관이 새로 참전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FDIC, FED, 그리고 OCC. 이 3개의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규제 설립을 새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MC 윌리엄스 의장, 그리고 이제 콜레스라고, 아무튼 의자, 이쪽에 FED 쪽에 부의장, 그리고 OCC 통화감독. 자, 이쪽에서 이제 동시 3개의 기관이 이제 암호화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이슈를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하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솔직히 리플이 이제 뭐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슈를 선점하는데 이제 작용한 게 있어요. 리플이 옛날부터 뿌려왔던 씨앗이 이제 비트와 상대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죠. 언론 활동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된 거예요. 뭐냐면 친환경 이슈가 돌아온 거죠.
비트코인을 무슨 뭐 태양열로 채굴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이제 BTC 진영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중국은 이제 채굴기를 직결해서 원전에다 연결한다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기 채굴량을 소모하고 있는데 무슨 태양열로 이게 커버가 가능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이렇게 판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BTC 측에서, 비트코인 측에서는 이걸 갖다 쉬쉬하다가 이제 쉬쉬한 게 뭐냐면 이제 언론 활동, 로비 활동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이제 굳이 지적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베리 시버트 측에서도 이 로비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 뒤에 리플사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제 트윗을 공개적으로 날리기에 이르렀어요. 판이 약간은 조금 뒤집힌 부분이 있죠. 뒤집혔다고 하긴 그렇고 그냥 조금 각도가 조금 이제 좋아졌다. 네, 경사도가 조금 내려갔다. 참고로 저는 베리 시버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SEC만 이제 이걸 갖다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운 이제 세 개의 기관이 이제 참여를 해버렸고 SEC 혼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주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캔슬러 의장은 이제 세 개의 기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찌됐건 이제부터는 이제 암호화폐 주도권 경쟁에서 새로운 기관 설립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SEC는 이제부터 이 남은 똥을 어떻게 잘 치우느냐가 이제 핵심 안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기반으로 한다면 SEC는 리플 사와의 2주 내에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거 베이스 없이 그냥 뭐 얘기를 한다면 그냥 뭐 이건 뭐 그냥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설명한 게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어요. 그죠? 밑에 테슬라 나왔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언론 쪽이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5월 6일날 분명히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갖다가 이제 지금 시기에 이제 터트리는 거. 이 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폭망하니까 언론이 이제 야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했어요. 판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애가 등장을 했어요. 나도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로 인사인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제2의 뭐라고 하던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5월 6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 행사 기간에 맞춰서 이제 코인데스크가 풀었어요. 그리고 BTC 탑에서도 야, 중국발 악재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일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이제 좀 적잖이 당황을 하는 것 같고 언론 쪽에서도 조금씩 이제 진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인 전황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걸 이용하면 좀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뭐 누가 누구의 후임으로 들어왔고 뭐 누가 좀 썩었고 누가 부패했고 이런 거보다 전체적인 전황을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그걸 참 이것도 홍보해야지. 자,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바이낸스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 매수 매도가 필요하신 분들, 마진에서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거래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 클릭하시면 100원 주고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리플이 쏘아올린 겁나 큰 공. 그래서 리플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잘 이제 공차듯이 잘 이제 좀 중앙선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한번 다른 유튜버들이 오픈을 하셨으면 오픈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제 버전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으니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이 적절히 사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는 요 데이터가 와가지고 요것도 한번 업데이트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리플이랑 리플 측의 변호사랑 SEC 측의 변호사랑 둘이 같이 이제 싸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속기록이 있어서 그 속기록이 한번 오픈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